우리 정치사의 풍우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별세로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삼김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해병대 간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와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32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16강 진출의 갈림길에 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멕시코와 운명의 2차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앞세워 승부를 걸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OBS 뉴스엠 시작합니다. 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 시대 한 추억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은 평소 간소하게 해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8시 15분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서울 중구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서울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노안으로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김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종필 총리야말로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히 공헌했던 유일한 정치 지도자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정몽준, 김문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건희 삼성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조화 행렬도 줄을 이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김 총재님의 명복을 끝으로 빕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7일 오전 영결식을 마친 뒤 부인인 고 박용옥 여사가 잠든 충남 부여의 가족묘지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네, 풍운의 정치인, 영원한 2인자로 불린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정치 인생은 곧 한국 정치사 그 자체였습니다. 파란만장한 고인의 삶을 이홍렬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 사범대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5살 때인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끈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정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같은 해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냈고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며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후 16대까지 모두 9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1971년부터 4년 6개월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전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우리 국민의 종화 단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권력형 부정축제자 1호로 몰려 영어히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계를 은퇴했던 김 전 총리는 1987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신민주 공화당을 창당하고 3년 뒤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후 97년 대선에서는 DJP 연합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두 번째 국무총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DJP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참패하자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정계 원로로서 꾸준한 역할을 했고 각 당에서는 김 전 총리를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국민을 먼저 절대 지키고 개헌 하기 좋겠는데 뭐 설명은 하나도 없어.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남겼던 삼김시대. 김 전 총리의 타계로 마침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OBS 뉴스 이홍렬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자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총리의 삶 자체가 한국 현대사라고 평가하며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 발전을 통해 10대 경제대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종전의 경제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한미해병대 연합훈련도 추가로 연기했는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함께 보낸 일종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효력이 지속되는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모두 6건입니다. 북한의 돈줄 차단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의 재산까지 동결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의 언급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The sanctions will come off when we are sure that the nukes are no longer a factor. As you know, and as I've said, the sanctions right now remain, but at a certain point. 미국 측은 그러면서 석 달 안에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8월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이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2건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 훈련은 당초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북미 회담 직후 제재 완화, 해제부터 우선 강조해온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회담이나 훈련 유예는 모두 비핵화가 목적일 뿐 제재 해제 단계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속 협상에 미온적인 북한에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오늘 유해 송환을 위한 100여 개의 나무로 된 임시 운송 케이스를 JSA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오산에서 미국으로 유해 이송 시 필요한 158개의 금속관은 용산에서 오산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넘겨받은 나무 상자에 미군 유해를 담아 다음 주에는 송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이 오는 25일 서해지구 우리 측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8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20일 수석 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보낸 결과 북측에서 호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통신선은 우발이나 착오에 의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서해지구 광케이블 복구와 동해지구 통신선 재구축 등을 우선 협의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한러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경제 협력과 안보 상생을 구체화한 문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의 성당과 수도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우리 선수들을 직접 격려할 예정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방문 사흘째인 오늘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표적 성당인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역사적 인물들과
우리 독립운동가 김규면 선생 등이 잠들어 있는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수도원 묘지에 들러 추모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러 서비스 투자 분야 FTA 협상 등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 커버, 평화 구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유라시아와 극동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과 함께 한러 양국 간 경제와 기술 협력도 한층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новлени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завода «Звезда», обустройство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Эти и други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 ход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сентябр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철도와 가스 전기 등 9개 분야 협력, 나인 브릿지에 더해 창업 벤처기업 간 교류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러 삼각 협력에 대비해 철도와 전력망 연결 등에 대한 대규모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문 대통령도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 경우 첫 북러 회담뿐 아니라 나아가 남북러 회담 등 다자 외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간의 모스크바 일정을 마치게 되면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로스토프 나도누를 방문해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전 경기를 관람하고 우리 대표팀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 진출의 갈림길에서 북중미 최강팀 멕시코를 만납니다. 우승 후보 독일을 꺾은 멕시코의 기세에 맞서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러시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운명의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스웨덴전에서 0대1로 패한 한국팀은 16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멕시코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합니다.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잔뜩 기세가 오른 멕시코는 한국을 잡고 16강행을 확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에이스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와 독일전에서 결승골을 끌어낸 로사노가 공격에 나서고 최정상 골키퍼인 오초아가 지키는 골문과 엑토르 모레노, 우고 아얄라의 수비는 견고합니다. 한국팀은 스웨덴전에서 수비에 치중했던 손흥민을 황희찬과 함께 투톱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합니다. 좌우 날개에는 이승우와 이재성, 기성용과 프리킥 달인 정우영이 중앙 미드필더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의 속공에 대비하면서 수비진의 허점을 손흥민과 황희찬이 파고든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장신인 김신욱을 활용한 공격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팀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차전에서 하석주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역전을 허용하며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20년이 지나 러시아에서 다시 만난 멕시코에게 후배 태극 전사들이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예정된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오전 11시까지 코엑스 사거리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면 모든 차로가, 연세대 앞 교차로에서 신촌 로터리 구간과 명물길은 내일 오전 6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은 통제 계획이 없지만 인파가 몰릴 경우 응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차로를 단계적으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여행 수지 적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유럽연합 EU로 14년 만에 선두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유럽 지역이 주목받으며 유럽 여행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EU를 상대로 낸 여행 수지 적자는 54억 6,890만 달러, 1년 전보다 약 36% 확대한 것으로 주요 지역 여행 수지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 미국과 동남아에 밀려 3위를 기록했지만 2016년 2위,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여행수지 적자를 가장 많이 낸 지역이 바뀐 건 14년 만입니다. 5월과 10월 황금 연휴로 장거리 유럽 여행이 쉬워졌고 다양한 유럽 지역이 주목받으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방문 한국인 출국자는 15.3%,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는 각각 13.1%, 31.1%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찾은 유럽 관광객은 0.7% 줄었습니다. 2위에서 받은 여행 수입은 5억 620만 달러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아 큰 적자를 기록해온 미국은 52억 430만 달러로 2위에 이어 2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동남아, 일본 순이었고 적자를 내지 않은 곳은 중국과 중동뿐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 확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럽 여행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럽, 미국, 남태평양 등 장거리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이후 줄곧 여행수지 적자를 낸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0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3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6천 명 늘어난 40만 2천 명입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실업자 112만 1,000명 가운데 4년제 대졸 이상 비중은 35.8%로 고졸의 40.6%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전문대까지 포함한 대졸 실업자 비중은 48.8%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졸 이상 학력자가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지면서 취업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4년제 대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5월 379만 명에서 지난달엔 933만 명으로 18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서 33%로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기간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겹쳐 과거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됐던 공무원 준비생들이 실업자에 포함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한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지난해 4분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출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69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연간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177만 원으로 소득보다 8만 원 더 많았습니다. 1인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층과 빠르게 늘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우도 우리 쌀이 몸에 맞는 걸까요? 국내산 사료용 벼를 먹인 한우의 체중과 기능성 성분이 수입 조사료를 먹인 한우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한우들의 식사 시간. 이 농가는 수입 조사료 대신 국내산 사료용 벼를 먹입니다. 볏짚은 물론 알곡이 같이 있어 영양이 높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영양 가치도 좀 높은 것 같고 이삭이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우도 국내산 쌀이 몸에 맞는 걸까? 농촌진흥청이 한우의 국내산 사료용 벼를 30개월 정도 먹인 결과 수입 조사료를 먹인 한우에 비해 체중은 5%, 하루 체중 증가량은 18% 늘었습니다. 기능성 성분인 알파 토코페롤 함량은 1.8% 높았습니다. 특히 젖소의 경우 우유량은 10%, 임신율은 7% 늘었고 체세포수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국내산 사료용 벼를 먹인 한우 농가는 1등급 이상 고기의 생산이 50% 이상 높아
소득이 40%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양분의 양이 일반 볏짚 대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훨씬 좋은 소를 키울 수 있는. 농진청은 국내산 사료용벼의 재배와 보급을 확대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져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강릉과 대구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도 더 강해지겠는데요. 전국 모든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 역시 강해지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해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겠고요. 햇살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낮 기온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도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보구역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간격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네, 장맛비가 시작되고 무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